안녕하세요. 2024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할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사 김성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서류평가,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대학들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대학별로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 사례별로 살펴보기 전에 전반적인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지역균형 전형은 선발 규모가 감소되었고요. 추천 인원 미제한의 대학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대학이 소폭 감소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서울대하고 가톨릭대 의예과는 지역균형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도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으로 2개의 대학이 신설되었고요. 추천 인원의 기준이 변경된 대학들도 많습니다. 고려대가 재학생의 4%에서 12명으로 바뀌었고요. 성균관대는 재학생의 10%에서 15명으로, 이화여대는 5%에서 20명으로, 수원대와 한국항공대는 인원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 대학으로는 연세대와 한양대가 있고요. 완화된 대학으로는 서울교대, 숭실대, 강화된 대학으로는 경희대와 세종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 교과 100%를 반영하는 대학은 21개 대학, 교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은 2개 대학, 교과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은 6개의 대학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2개 대학이 적용하고 있으며 미적용하는 대학은 7대학입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은 15개, 무제한인 대학은 14개가 있고요. 그 아래 표는 교과 100, 교과 비교과 반영, 교과 서류, 교과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별로 다시 한번 분류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지역균형에 대해서 추천 인원의 별로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바뀐 대학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에 재학생의 4% 인원만큼 추천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고교별 12명, 성균관대는 10%에서 15명, 이화여대는 5% 최대 10명에서 고교별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한 한양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던 것을 추천형으로 바꿔서 11%만큼 추천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대학별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했고요. 이번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자유전공 학부에 대해서도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 1은 아주 자유롭게 대학 내에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전형이고요. 유형 2는 단과대 내에서 광역 모집을 하는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유형 2에 해당하는 자유전공학부가 단과대별로 개설이 되고 있고 교과로 26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으로 수능 응시 과목, 즉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점, 그리고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수능 최저 부분을 보시면 자연계열의 친구의 경우 작년까지는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 탐구를 응시했어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지정 과목을 해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지점은 추천 인원입니다. 졸업 예정자의 재학생 4%만큼 추천할 수 있었던 전형이 이제 고교별 최대 추천 인원 1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교 재학생의 기준이 300명이 넘는 학교에서는 추천 인원이 다소 줄어들고요. 30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추천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 제한은 없습니다만 탐구의 경우 자연 계열인 경우 과탐을 필수로 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2개의 분야만 인정하는 점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무학과로 유형 1의 미래융합 전공을 인문, 자연 각각 50명씩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다섯 번째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서류 평가가 30%, 그리고 서류의 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큰 대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천 인원도 재학생의 4%에서 8명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졸업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 영역이 학생부 전 영역에서 교과 관련 영역으로 바뀌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교과 관련 영역은 다소 좀 약간 범위가 넓습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골고루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도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탐구 과목에서 직탐 정도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무학과로 자유전공으로 유형 1번에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 AI 기반 자유전공을 이제 각 5명, 10명, 5명 이렇게 선발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또한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모집 인원이 좀 감소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특징으로 석차 등급 및 성취도로 평가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에서도 추천 인원이 달라졌는데요. 재적 학생 수의 10% 만큼 추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고교별 15명을 선발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최저학력 기준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탐구 과목을 각각 한 과목씩으로 본다라는 거죠. 보통 탐구 과목을 반영할 때는 평균 또는 한 과목의 등급 이렇게 반영하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즉 5과목으로 보고 여기에서 3개의 과목의 합이 7등급을 충족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또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자연계열과 약학에서 변경 적용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인문, 경상, 수능의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2개합 4에서 2개 과목 5로 변경이 되었고요. 베어드 학부대학이라고 해서 자유전공 학부로 인문 20명, 자연 27명을 선발하는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부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번째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교과 전형, 즉 추천형으로 가장 많은 변경사항이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 성적 100%로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다시 면접을 시행해서 총점을 가지고 이제 합격생을 선발했던 전형인데요. 올해부터는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추천 인원의 숫자는 10명씩 동일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과는 중복 지원의 불가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천형이 됐고 교과 100%를 반영함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개 과목의 합이 4, 그리고 영어 3, 한국사 4등급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엔 수학을 포함해서 국어, 수학, 탐구 중에 과학탐구죠. 과학탐구에서 2개 합 5, 영어 3, 한국사 4등급을 충족해야 됩니다. 의학과, 치의학과,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개, 그리고 영어 3, 역사, 한국사 4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와 인공지능학과는 관심이 많은, 요즘에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부는 첨단 컴퓨팅 학부로 25명을 선발하고요. 지능형 반도체 전공도 추천형으로 6명을 선발한다는 점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80%, 면접 20%, 즉 일괄 합산해서 선발했던 전형인데요. 이 전형이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1단계로 교과 100%의 성적을 반영하여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 80%, 면접 20%의 성적을 반영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추천 인원 역시 재적 여학생 수의 5%, 최대 10명에서 이제 최대 20명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능 응시 영역에서 지정 해제가 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즉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특히나 자연계열에서는 수학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 이런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전체 3합이 7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만 충족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거고요. 학생분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의 반영에 따라서 추천자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 2번의 지역균형 전형에서 전공예방 모집 형태로 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인문대에 36명, 사회과학대에 25명, 경영경제대학에 52명, 공과대학에 31명, 자연과학대에 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학생부 교과 점수를 산출할 때 원점수까지 고려해서 산출하는 약간 특이한 전형 방법을 택하는 대학이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소폭 감소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연 계열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형 1의 자유전공학부가 서울에 20명, 글로벌 36명 이렇게 선발하고요. 유형 2의 자유전공학부로 핵심 외국어 계열, 특수 외국어 계열 이런 것들을 모집 단위를 새로 신설해서 3, 4명의 정도의 학생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한양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시 변화의 폭이 큰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2024학년도까지 진역균형 발전 전형으로 운영되었던 교과 전형이 추천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교과 90%, 정성평가 1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성평가 10%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해졌고요. 추천 인원은 졸업 예정자 중에 3학년 재적 인원의 11%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천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3개 과목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 인터칼리지라고 해서 자유전공학부로 인문, 자연 40명씩 선발하는 게 올해 입시 모집 요강에서 두드러진 변화 특징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전년도 대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소폭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장 추천으로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이제 3수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도권 대학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대학만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입시 결과를 동국대학교 입학처에 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교과와 이제 서류를 동시에 평가하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 지원자의 평균과 최종 합격자의 평균과 최저치가 굉장히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이렇게 평균치나 또는 학교에서 공개하는 70%의 커트라인, 50%의 커트라인들이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게 오히려 교과 전형의 특징인데요. 그만큼 동국대는 서류 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다는 걸 이렇게 입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강대학교를 가져와 봤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지역균형 입시 결과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명목 경쟁률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경쟁률 비해 이제 최종의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명목 경쟁률이 9.36대 1인데요. 이제 최종 실질 경쟁률은 1.92대 1이라는 아주 낮은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 커트라인과 70%의 커트라인의 편차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연세대학교 추천형 입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90% 커트라인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커트라인은 사실 5배수로 선발된 인원들이 다시 면접을 보고 거기서 합격자 중 등록한 친구들의 90%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올해는 면접 전형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교과 전형 100%를 반영했을 때 과연 이 90%의 커트라인을 어떻게 참고해서 지원할지에 대해선 여러 담임 선생님들 또는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이제 고교 추천 전형 경쟁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부터 이화여대는 이제 면접 일괄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천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쟁률 보이는 것보다는 다소 이제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강한, 내신 성적 등급이 좋은 친구들이 지원해 보기에 적합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지원 여부는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전형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전형은 사라지고 추천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세계합 7등급이라는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최저학력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따라서 이 입시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한양대를 지원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도권 대학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학생부 교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